작은 집을 알아보다가 6평에서 멈추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내 예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접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는 순서만 바꾸면 비슷한 돈으로 10평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왜 건물값이 아니라 총액으로 짜야 하는가? 둘째, 한 번만 드는 돈은 무엇인가? 셋째, 평수에 따라 늘어나는 돈. 넷째, 미리 알면 아예 안 드는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6평과 10평이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광고나 가격표에 적힌 금액은 대부분 건물값입니다. 건물이 공장에서 나와서 우리 땅에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돈이 듭니다. 이걸 모르고 건물값만 예산으로 잡으면 중간에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총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총액으로 잡으면 선택의 폭이 오히려 넓어집니다. 왜 넓어지는지 지금부터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만 드는 돈입니다. 여기 나오는 항목들은 집이 크든 작든 한 번은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기초입니다. 집을 땅 위에 그냥 얹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 비용을 결정하는 건 집 크기가 아닙니다. 땅이 얼마나 단단한가입니다. 물은 땅이면 더 깊게, 더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화조입니다. 화장실을 쓰려면 나온 물을 처리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정화조 규모는 집이 몇 평이냐가 아니라 몇 명이 쓰느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6평이든 10평이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전기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건 집 크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전봇대에서 우리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멀면 멀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 땅과도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전력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땅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물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면 연결하면 되고 아니면 지하수 관정을 파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 크기가 아니라 땅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다섯째는 운반과 장비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 집을 땅 위에 정확히 올려놓으려면 크레인이 와야 합니다. 이것도 집이 몇 평이냐보다는 공장에서 얼마나 먼지 그리고 길이 얼마나 좁은지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전부 집 크기가 아니라 땅 사정이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그럼 평수에 따라 늘어나는 건 무엇일까요? 본체와 마감. 이 둘입니다. 본체는 면적이 늘면 자재도 늘고 공정도 늘어나니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감도 그렇습니다. 바닥재와 벽, 창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은 늘어나되 앞에서 본 항목들처럼 처음에 큰 덩어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놓고 보면 평수를 조금 올렸을 때 한 평당 부담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평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게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알면 아예 안 드는 돈입니다. 이건 아는 것만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진입로입니다. 승용차가 들어가느냐를 보시면 안 됩니다. 크레인과 큰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설치하는 날 장비를 대지 못해서 일정이 밀립니다. 그날 부른 장비값은 그대로 나갑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 기초를 먼저 칠지, 정화조를 먼저 묻을지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장비를 2번 부르게 됩니다. 한 번에 정리해서 부르면 안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절약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평과 10평은 실제로 무엇이 다를까요? 6평은 짐을 두고 잠깐 쉬는 공간입니다. 10평이 되면 침실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주말마다 갈지 말지를 가릅니다. 방이 따로 있으면 가족이 함께 와도 불편하지 않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용도별로 어디에 예산을 두시면 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건물값이 아니라 총액으로 짭니다. 한 번만 드는 돈부터 확인하고 남는 예산으로 평수를 정합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대부분 손해를 보십니다. 셋째, 용도를 먼저 정합니다. 봄, 가을만 쓸 것인지 겨울에도 갈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진입로와 공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는 것만으로 돈이 굳습니다. 그리고 땅 주소만 있으면 한국전력과 관할시군에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두 곳에 전화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예산의 절반은 잡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